지금까지 공개된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 피가래는 쏟아낼 정도는 아니었고 평소 기침할 때 묻어나는 정도. 전 세계 해군 역사상 대한민국이 새로 이 아주 부끄러운 역사를. 국방부는 해당 기간에 임무를 달성한 최초의 대규모 해외 의무 후송 사례라며 의미를 한껏 부여했고 교대 병력을 환송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진을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국방부에 합참해서 신속하게 검토를 하고 판단하고 해서 사상 초유의 긴급 후송 작전을 왜 하는지 망각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설위원 권혁철입니다. 청해부대 장병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돼 귀국했습니다. 왜 갑자기 90%나 집단 감염이 됐는지 국민들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억만리 바다 위에서 작전을 하던 청해부대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청해부대가 귀국하자 국방부 감사를 시작했고 민간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감사 결과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을 근거로 의문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에 7월 2일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첫 환자가 발생한 뒤 코로나가 퍼져 90%의 장병들이 집단 감염되기까지 보름간의 미스테리를 5가지 질문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은 지난 2월 8일 부산에서 출발했습니다. 청해부대는 6개월 단위로 근무 교대를 하는데 아덴만까지 한 달, 근무 4개월, 귀국하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당시 장병 301명은 백신을 맞지 않고 출항했습니다. 백신 접종 계획을 세우지 않은 국방부, 작전 5개월간 백신 접종 요청을 하지 않은 합동참모본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청해부대는 해군이지만 해외 파병이 되면 합참의 지휘를 받습니다. 국방부는 2월 출항 전에 백신 접종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해부대 34진이 출항한 날짜가 2월 8일이고요. 예. 국내 예방접종은 2월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파병 전에 예방접종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콜드체인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상 예. 여건상 군대에서는 3월부터 접종 계획을 세워 군 의료진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일반 장병들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백신을 맞았다고 합니다. 국방부 설명대로 2월 출항 전 백신 접종은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3월 이후 다른 장병들이 백신을 맞는데도 국방부나 합참이 청해부대 백신 접종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먼바다에서 장병들끼리만 지내고 항구에 들어가도 외출을 할 수 없고 외부인이 배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으니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설마 별일 있겠느냐, 설마가 사람을 잡은 경우입니다. 군함은 민간 선박과 달리 내부에 창문이 거의 없고 격벽으로 차단돼 밀폐된 공간이 많고 환기시설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 함정 안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금방 장병 전부에게 번집니다. 청해부대 장병들은 백신 접종이 어느 군인보다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군지부가 청해부대는 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면 방법은 있었다고 봅니다. 출항을 한 달 정도 늦춰 3월에 백신을 맞춰 보내는 방법이 있었고 국내에 있는 백신을 공수해 항구에 들릴 때 해당 국가와 협의해 백신을 맞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청해부대는 임무 특성상 아프리카, 중동, 근해 등 바다에 머물면서 주기적으로 식료품 등 물자 보급을 위해 인접 국가 항구에 들립니다. 청해부대는 출항 이후 9차례 항구에 갔습니다. 평시에는 우리 합참의 지휘 감독을 받지만 해상 안보 작전 시에는 바레인에 있는 다국적 군 사령부인 연합해군 사령부의 전술 통제를 받습니다. 이곳과 협의해 육지에서 백신 접종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방부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았으면 출항 이후에도 백신 접종이 가능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최고 강도로 대응해야 한다는 교훈을 명심해야 했는데 아쉽습니다. 국방부가 코로나 발생 이후 1년 반이 지나도 청해부대는 무사했는데 설마 별일 있겠어 방심했습니다. 혹시 이 군율을 어기고 개인적으로 나가 있거나 이런 거 조사했는가 물어봤더니 그거를 못했다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항구에 있을 때 장병들이 육지에 몰래 내려 놀다가 감염된 게 아니냐고 의혹도 제기합니다. 군함은 다른 구조물과 달리 현문이 외부로 연결된 유일한 출입구입니다. 집으로 치면 현관 같은 곳입니다. 현문에는 24시간 현문 당직자가 상주하며 누가 어디에 왜 가는지를 기록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무단 이탈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기항지의 국가도 외국 해군 함정 장병들이 육지에 내리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배에서 내릴 수도 없다고 합니다. 청해부대 함정이 항구에 들어가면 일정 구역은 펜스로 차단하고 부식 등을 받을 때 유탈을 개방한다고 하니 외부인과 접촉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8일에서 7월 1일 현지 항구에서 고기, 야채 등 부식을 실었는데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았느냐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현지 업체가 항구에 부식을 내려놓고 가면 크레인으로 부식을 옮겼는데 그날은 크레인이 없어 장병 10명이 방호복을 입고 내려가 일일이 배로 옮겼다고 합니다.
부식을 담은 일부 상자가 훼손되고 달걀에 흙이 묻어 있는 등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지인과 접촉이 없었고 청해부대 첫 정상자가 조리병이라 식자재에서 코로나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식자재를 통한 간접 전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코로나19는 비말, 접촉, 공기 전파 이런 것들이 주 전파이지 식품의 섭취의 경우는 당연히 전파 경로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냉동 음식이라든지 택배 물건이라든지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외에서 전문가들이 매우 낮다 또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7월 2일 최초로 감기 유사 증상자가 나왔을 때 코로나로 판단해 격리하고 검사를 하고 접촉자 추정만 했더라도 집단 감염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감기약을 줬고 사나흘이면 좋아져야 할 감기가 일주일이 지나도 차도가 없고 감기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합참은 7월 10일 성조원 다수가 감기 증상을 보여 신속 항체 진단키트로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청해부대는 이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자 현지 우기로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첫 보고 때 코로나19 가능성은 작다고 합참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감기 증상자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합참에 첫 보고를 한 겁니다. 국외 파병부대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매일 점검하고 보고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합참이 일주일 넘게 모르고 있었다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항원 검사와 항체 검사의 차이와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착오였지요. 감염 초기였던 청해부대원들은 항체 음성이 안 된 상황이라 항체 검사 결과 당연히 음성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하달한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활용하라는 지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문무대항함은 올해 2월 8일 신속 항원 검사 키트 대신 신속 항체 검사 키트 800개를 싣고 출항했습니다. 코로나와 코로나 검사에 대해 무지했다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청해부대는 의학지식을 갖춘 외과 마취과 전문의 군의관이 2명이 있었는데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도 이렇게 놓쳤습니다. 7월 13일 장병 6명이 인후염 등의 증상을 호소해 현지 병원의 도움을 받아 유전사 정폭 검사를 실시한 결과 15일 모두 양성 코로나 감염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첫 유증상자가 나온 뒤 13일 만이라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나버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상층부인 국방부 합참은 설마하고 안심해 백신 접종 계획을 안 세웠고 현장의 청해부대는 외부 접촉도 없었는데 감기로만 여겼습니다. 설마가 다시 사람을 잡았습니다. 일부 언론은 감염된 청해부대 장병들이 피가래를 토하고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상황은 지옥이었고 국가는 우리를 버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침하는 장병이 피가래를 뱉는 것을 봤다는 장병도 있고 못 봤다는 장병도 있습니다. 배 안에서 구역을 나눠 일하고 3층 침대가 양쪽에 있는 침실에서 30명가량 생활하므로 지휘관이 아닌 장병들이 자기 주변 상황만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간부 3명, 병사 4명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면 군의관과 의무병들이 잠을 못 자며 환자를 치료할 정도로 코로나가 확산됐고 일부 장병은 수액주사, 근육주사를 맞을 만큼 몸 상태가 나빴습니다. 피 섞인 가래가 나온 장병 1명은 현지 병원으로 이송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가래는 쏟아낼 정도는 아니었고 평소 기침할 때 묻어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청해부대 감염 상황이 심각했던 것은 맞지만 피가래를 쏟아내는 지옥이란 일부 언론 보도는 상황을 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공중급유 수송기를 동원한 장병 후송 작전을 자화자찬했습니다. 최단 기간에 임무를 달성한 최초의 대규모 해외 의무 후송 사례라며 의미를 한껏 부여했고 오아시스란 수송 작전명을 이례적으로 공개해 과잉 홍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교대 병력을 환송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의 사진을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국방부 합참에서 신속하게 검토를 하고 판단하고 해서 여러분들을 투입시켜서 전우들을 이렇게 귀환시키는 작전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긴급 후송 작전을 왜 하는지 망각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팩트만 따지면 최단 기간에 임무를 달성한 최초의 대규모 해외 의무 후송이라는 사례는 맞습니다. 공중급유 수송기는 19시간 비행에 현지에 도착해 6시간 만에 청해부대 301명 전원을 태워 귀국했습니다. 사실 전 세계 공군 중에 장기간의 장거리 수송 작전을 할 수 있는 곳은 유럽과 미국 같은 선진국, 군사강국이 러시아 정도입니다. 군사작전 측면에서 보면 대단한 성과입니다. 2019년 공중급유 수송기 4대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장거리 수송 작전을 펼 수 없었습니다. 군사력뿐만 아니라 외교력, 근계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합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대와 우리나라 국력이 이 정도라고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더구나 공군 성폭력 사건,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 등으로 실추된 군 이미지도 만회하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당분간 국방부나 합참지휘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점들이 많아 이런저런 추측이 나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나 장병들을 패잔병이 나고 거칠게 비난하는 일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정부도 공무원끼리만 조사하지 말고 민간 전문가를 대거 참여시키거나 민간 합동으로 조사해 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의 진상규명 작업 그리고 정부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논술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